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시 결과 자료를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올해 지원하는 우리 고3 수험피플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목표로 삼아서 준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이 자료는 제가 채널 리모컨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수시 모집! 먼저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 중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제일 먼저요, 이렇게 보시면 경쟁률과 충원 합격 이렇게 나와 있고, 합격자 평균 성적해서 서류와 면접 점수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9 작년이죠. 말고 그 전해인 2018 학년도도 함께 자료를 주어서 변화 추이를, 2개년의 변화 추이를 함께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내용까지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요 표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국어 국문과에 작년에는요, 18명을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18명 뽑는데 415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23.1대 1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해에 봤더니 24.9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경희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는 23%, 24%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구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대 1이나 2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옆에 충원 합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원 합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결과를 살펴보실 때 좀 익숙해지셔야 하는 용어입니다. 먼저요. 첫 번째로 최초합이라는 용어입니다. 최초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일 먼저 합격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국어국문과에 18명을 선발했잖아요. 네오 르네상스의 경우에는 1단계를 서류,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그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최종 면접까지 실시해서 합격한 학생을 총 18명 뽑기 때문에 1등부터 18등까지의 학생을 발표합니다. 이때 1등부터 18등까지 합격한 이 학생이 최초로 합격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수시 전형의 특징상 우리가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에 합격을 하고도 여기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합격한 18명 중에 빈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빈자리를 19등부터 이후에 예비번호를 받았던 학생들이 비어나가는 숫자만큼 채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 밑에 써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충원 합격입니다. 충원 합격.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익숙한 용어를 뭐라고 사용하시냐면은 추가 합격이라고 사용을 해요. 추가 합격. 그래서 줄여서 추합. 추합이 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사람이 계속 빠져나가고 밑에 사람들이 계속 붙어나가요. 그걸 추합이 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요 충원 합격이라는 표현이 요 충원 합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처음에 뽑았던 그 모집 인원에 비해서 몇 명이 뽑았는지를 그 비율로 몇 명이 더 추가적으로 뽑혔는지를 비율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9년 국어국문과는 충원 합격률이 83.3%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8명을 합격자로 선발했는데요. 그 중에서 15명이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고 예비번호로 받았던 15명이 추가적으로 충원 합격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봤더니 그 전에는 118%였는데 좀 줄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재작년에는 18명 중에 19명이 충원 합격이 됐는데 작년에는 15명만 충원 합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쭉 보면은 충원 합격 비율이 국어 국문과보다 사학과는 지금 140%로 훨씬 넘죠. 100%라는 것은 처음에 모집 인원만큼 뽑혔다는 거예요. 처음 모집 인원이 15명 뽑기로 했는데 100%가 충원됐다라는 것은 예비번호 15번까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 바퀴가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학과 같은 경우는 한 바퀴가 더 돌았죠. 거의 한 바퀴 반이 돌았고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90%니까 한 바퀴가 좀 덜 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이 이 표를 보고 작년의 경쟁률과 또 재작년의 경쟁률, 작년의 충원율과 재작년의 충원율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는요,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할 때, 국어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80% 이상의 충원율이 도는 걸 봤을 때 최초 합 안에 들지 않더라도 예비번호를 받더라도 조금 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합격자 평균 성적이라고 해가지고 서류의 점수와 면접 점수를 이렇게 평균 점수를 줬어요. 이 점수들은 100점 만점으로 우리의 서류를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그 중에서 국어국문과의 네오 르네상스에 붙은 학생들은 평균 89점 정도의 수준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87.7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경희대학교의 입시 요강 해설해 드리면서요, 이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어떤 항목들로 평가하는지는 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표에 맞춰서 대학에서 척도평가로 아주 탁월함, 우수함, 보통 이 척도평가로 평가한 점수로 이제 환산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서류와 면접의 점수를 가지고 우리 수험비플들이 내 점수를 대입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학에서 생각하는 89점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만 가지고 사실 판단해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대신 각 학과들의 그 각 학과마다의 서류와 면접의 수준 차이는 조금씩 비교 분석은 가능하다.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대학 모집 단위, 여기가 이제 모집 단위거든요. 관심 있는 모집 단위의 수치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충원 1명씩 듣네요. 1명만 딴 데 등록하고 14명이 다 등록했다는 얘기예요. 15명 중에. 그만큼 등록률이 높다.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교과, 학생부, 합격자 평균 등급이고요. 내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지원자의 교과 등급이잖아요. 지원자.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 표시는 합격한 거고요. 충원 합격까지 포함된 전체 합격. 충원 합격자까지 모두 포함된 내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 X 표시는 불합격된 학생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국어 국문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국어 국문과로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표시고 X 표시가 함께 중복되어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1등급 초반이라고 해서 다 붙은 것도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표시도 있고 X 표시도 겹쳐서 있죠. 그런 친구들은 내신은 상당히 월등했지만 서류라든가 면접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합격을 한 사례이고, 여기에 요 아래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내신이 상당히 5등급 중반으로 낮지만 서류랑 또 면접에서 합격의 범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종 합격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요거는 합격자 평균 등급의 경우는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을 그냥 산술 평균한 거기 때문에 사실 중간치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 합격자 평균 등급의 수치보다는 저는 등급 분포를 좀 더 의미 있게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항상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나이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합격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쵸? 나의 경쟁력이 더 높은 상태에서 지원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제일 밑에 마지막에 혼자 덩그러니 여기 봐봐. 경제학과 여기 보세요. 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이런 내신은 우리가 일반적인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제가 여러분께 늘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내신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과 활동까지 거기다가 자소서와 면접까지 합쳐서 총점으로 종합 점수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점수가 낮다면 그만큼 비교과의 수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도 내신 되게 낮은데 붙었는데요 라는 내신만 보시면 안 되고 내신 숫자 등급은 낮지만 그 학생이 가진 비교과적 활동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포 보실 때도요. 여기 보세요. 경제학과도 지금 2.7 내신으로 나와 있고 그러나 이제 분포를 보면 보통 지금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합격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이 부분이다.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눈에 띄죠. 이 부분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몰려있고 뒤에 한 명, 두 명 붙어있는 건 항상 예외로 보셔야 돼요. 예외로 보셔야 되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내신 분포차가 이렇게 덩어리가 딱 지어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 친구들, 뒷부분 친구들 내가 비교과 활동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것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모집단입니다, 여러분. 다음 모집단이 같은 방법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관심 있는 모집 단위의 수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 학생부의 교과 등급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동가족학과의 경우에도 평균 등급이 3.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내가 내신이 3점대다 그럼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분포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2등급 때 2등급 여기 1등급 후반에 2등급 초반에 이렇게 몰려 있고 3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에서 5등급에 걸쳐서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3등급대로 나올 수 있지만 나는 여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고 이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학생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까지도 함께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걸 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과의 경우에는요, 내신 1.8이지만 거의 분포가 앞부분에 다 몰려있죠.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수학과도 봐주세요. 평균 3.7이니까 나 3등급 되니까 하는 친구들 보실 수 있지만 지금 분포, 합격자 분포를 보면 1등급 초반과 이런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건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상당히 낮은 범위까지 내신 분포하고 있죠. 이런 친구들은 등급 자체로는 낮지만 학업 역량이 상당히 학업적 역량이 몰려있는 그런 표준 편차가 아주 작은 학교의 그런 학업적 역량을 비교과 활동까지도 함께 보일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지원했을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고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사회기반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편차가 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에 예외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보편적인 점수로 보시면 안 돼요. 앞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에 내신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다음 모집단이 여러분 함께 봐주시고요. 여기도 보세요. 연극, 영화, 영화 연출 제작은 이렇게 충원율이 상당히 낮죠.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모집단이 있는 충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봐주시고요. 역시나 교과 등급 분포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확인하셨나요? 자, 다음은 경희대학교의 종합전형인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네오르네상스 전형과는 다르게 교과 내신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반영하는 특징이 있는 전형이죠. 그리고 각 고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만큼만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변경이 있어요. 작년에는 서류평가 60%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40%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서류평가 70%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30%로 줄어든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면 멘토님, 내신이 많이 내려갈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는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도는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고교연계 전형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비교과보다는 교과적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 그런 특징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들의 특성을 봤을 때 교과 성적이 아주 비약적으로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교과 성적이 낮아지고 서류평가 비율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서류평가의 퍼센트가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더 낮아졌겠지라기보다 내신도 준비 잘 됐지만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보시기 위해서는 비교과 활동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국어국문과로 보시면요. 올해 11명 뽑았는데 95명이 와서 경쟁률 8.6대 1 됐고요. 그 다음에 예비번호는 29번까지 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충원 합격의 비율을 보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비해서 충원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거의 100% 뭐 거의 넘고 200%, 300%를 넘는 그런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연계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합격자 서류 평균 성적을 주긴 했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수험피플들이 나 자신에게 대입해서 뭔가 가늠해 보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와중에도 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나 관광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원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보입니다. 그만큼 학과에 대한 그런 충성률, 이 학과를 반드시 등록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원한 학생들이 많다, 허수 지원이 적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교과 등급 분포입니다. 실제로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면 네오 르네상스보다는 확실히 높은 그런 내신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때 내신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입시 요강에서 해설을 해드렸지만 사실 1등급과 2등급, 3등급 정도까지는 내신 간의 점수 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 실제로 서류평가에서 그 등급 간의 점수가 내신보다, 교과보다는 더 큰 그런 분포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해서 합격을 보고자 하는 친구들은 앞서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렸지만 비교과 활동에 마지막까지 학교생활 기록부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내신의 분포도도 산포도라고 하죠.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 정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끝에 꼭 하나씩 이렇게 멀리 하나씩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친구들은 비교과가 그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앞부분에 다 촘촘하게 몰려 있어요. 고교연계 전형의 좀 특징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 표 봐주시면 되고요. 관심이 있는 모집 단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등급 분포 역시나 평균뿐만 아니라 분포되어 있는 범위가 상당히 1등급대 안에 거의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과 등급 분포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경희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의 작년 입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등급 분포조차도요, 여러분, 어쨌든 고교 연계 전형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그 평균 수치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옆에 그 분포도를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 보시고, 내가 조금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비교과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더 내가 비교과에서 매력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합격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